그럼 생각하시기에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는 뭡니까? 종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 셀프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 알았어 신재생 에너지가 좋아? 네. 그럼 뭔데?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난방비 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난방비하고 전기료예요. 그만큼 이제 날은 추운데 야 이거 춥게 살 수는 없고 근데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기름값 올라갔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앞으로 갈 기업의 뭐 성장성 또 주가의 반영도 단연 또 신재생 에너지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네. 에너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떼던 뭐 석탄도 떼고 뭐 별별 이슈들이 뭐 친환경의 역설이다 해가지고는 뭐 그런 원자력 이슈도 다시 떠오르고 아직은 정말 말이 많긴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고 ESG가 있기 전에 뭐 유엔의 SDGs 그 전에 또 MDGs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투자의 또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즘에는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오시엔? 이런데 오시아예요, 오시아인. OCI? 오시아인가? 뭐 이런 태양광 네. 관련해서 오르다가 요즘 좀 주춤한 것 같고. 그렇죠. CS 윈드인가요? 네네네. 풍력. 풍력. 이런 네. 부분도 오르다가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엔 단연 로봇이 가니까. 네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다 같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을 네. 때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까보니까 막상 실행하기에 갈 길이 너무 머네. 당장 이게 아니네. 그리고 논의되지 않는 쟁점들이 너무 많네. 이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사그라들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네. 리스크도 그때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기면서 급한 불 끄기에 바빠져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사그라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약속했던 뭐 ESG 이거 안 할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136개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를 완전히 뭐 다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우리는 그냥 이 환경 뭐 오염되든 말든 이렇게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덜 됐던 부분도 차근차근 이게 정립이 되면서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8위예요. 근데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데이터 전력 량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량.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4차 산업혁명이니까 당연히 많이 쓰고 전력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작년 이때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쓴 200에서 250 테라와트시 이게 그냥 선진국의 1년 동안 사용량에 비등하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이게 더 많은 디바이스가 당연히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전력 사용 당연히 많아질 거고 이 전력을 당연히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넘어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대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국내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 주식 네. 어떤 게 더 시장성이 있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동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나마 지금은 미국이라고 말씀을 또 미국이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CS 윈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많은 이득을 넘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태양광 하면 TAN ETF나 풍력이란
FAN, ETF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안에 있는 들여다보는 종목들 보면 중국 위주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보다는 미국으로 조금 더 이득이 올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재생에너지에 종목 투자하고 네. 네. 신재생에너지 잘 모르니까 ETF 투자하고 네. ETF가 낫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TAN 태양광 ETF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안전하게 얘기가 나왔었던 기업이고요. 아까도 ETF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iShares 클린 에너지 ICLN ETF가 가장 규모가 큰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청정 에너지 QCLN ETF가 있고 또 인베스트 솔라 ETF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ETF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년으로 봐도 3년, 5년 이렇게 10년으로 봐도 모두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결과들을 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하나하나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 ETF 중에서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에 관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TAN ETF를 좀 더 주시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얘기할 때 꼭 네. 이제 덧붙이는 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은 그 태양광하고 풍력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진작에 있었죠. 네네네. 거기다가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수소잖아요. 수소. 그쵸, 그쵸. 그죠?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치. 급격하게 또 수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하이드로, 바람, 태양열, 바이오매스, 치열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딱 말씀하신 수력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댐 만들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가장 에너지 소스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태양열이고요. 또 재정이랑 서포트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도 태양력이 가장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 가장 뭐 가성비도 좋고 좀 착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전력 발전 단가 이런 부분도 뭐 풍력을 돌리거나 터빈 막 댐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거보다 이 부분에 전력을 많이 쓰는 것에 있어서도 태양열이 가장 전력 발전 단가가 낮다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하시기에 신재생에너지의 대장주는 뭡니까? 종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 셀프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 알았어 신재생에너지가 좋아? 네. 그럼 뭔데?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네, 일단 대장주라고 하면요 가운데 이제 보이시는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이제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고 예.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로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첫 번째가 미국 종목 중에 네. 그리고 이제 퍼스트 솔라에서는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인플레 방지법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4년에 무조건 기대될 수밖에 없다. 네. 이 혜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이제 위쪽에 있는 로고 같은 경우는 융기 실리콘입니다. 사실 융기 실리콘이 세계 패널 생산 1위잖아요. 중국 기업이긴 한데 이제 몇 년 안으로 인도와 미국이 태양광 쪽에 쏟는 돈보다도 중국 단일 국가가 쏟는 돈이 훨씬 더 9배 정도 많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를 해봤자 우리는 끄떡없다. 세계 1위다 우리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사실 융기 실리콘 같은 부분이 제재가 있고 또 경쟁력도 사실 상당히 심화가 됐잖아요.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목표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도 낮은 상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기술력. 이게 뛰어나야 된다. 왜냐면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지정학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 얘기 끝에 아까 이제 수소도 얘기했으니까 네. 요즘에 또 수소 각광받더라고요. 네. 한때 유행처럼 수소 이러다가 네. 잠깐 사이에 또 사그라들긴 했는데 네. 앞으로 수소도 유망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수소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소 쪽은 사실 많이 이제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네, 대장주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런 게 하나를 딱 이렇게. 요런 게 선점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항상 간다 그럴 때 대장주가 딱 보여서 그거 근데 이미 그건 누군가가 드셨던 거거든. 소스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수소 하는데 수소는 뭐가 있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뭐 네. 풍력이나 뭐나 수소보다는 태양광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소 쪽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다음에 나오실 땐 수소 쪽 시원하게 네. 종목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또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런 건 빼지 말고 꼭 담으세요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스파이 아까 네, 해주신 거, 네. 테슬라 강력 추천해주신 거. 네. 그다음에 그 배당주 쪽에서 뭐 하나 담으라는 거. 노블 ETF. 네, 노블. 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네. 뭐 하나 추천해 주시면. 뭐 ICLN이라던가 네. 태양광 TAN ETF라던가. 그런 거. 네. 그다음에 수소는 네. 다음번에 알려주시고. 숙제. 네. 그래서 요 네 개 정도는 꼭 담고 가시면 네. 성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업을 선별하실 때도 반짝이는 뭐 그런 이슈보다는 나랑 같이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은 나보다 더 오랫동안 생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수현 이사 모시고 미국 주식 투자 노하우 함께 쭉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뭘 담으면 좋을까? 감이 살짝 오는 그런 느낌의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